괜히 혼자 고민하고 설레고 마음 졸였네요.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말하고 광숙이 회장실을 나갈 때 동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아 보이는 광숙의 이 말이 동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광숙의 자책과 아쉬움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었어. 그녀도 나랑 똑같이 설레었고 고민했고 마음을 졸였구나. 이런 광숙의 감정을 뒤늦게 알게 된 순간 동석은 아차 싶었습니다. 마 대표 본심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얼른 회장실을 박차고 쫓아나갔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녀에게 뭐라고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광숙이 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굳은 표정의 광숙이 보였습니다. 동석은 에스컬레이터라도 타야겠다 싶어서 얼른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빨리 타고 내려갔더니 광숙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도련님 볼 일 다 끝났어요. 가시죠. 하면서 빠르게 호텔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광숙을 보고 형수님이 호텔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광숙을 뒤따랐습니다. 천수가 옆에 있어서 광숙에게 다가가지 못한 동석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손대지 않은 서류들과 미지근해진 커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동석은 광숙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회장님이 좋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 맞는 말이야. 마 대표 말대로 그녀가 무조건 오케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나는 왜 당연히 마 대표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나한테 보여준 그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를 보면서 난 설렜고 그게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가끔 스치는 손끝에 떨림을 느끼며 그게 날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확신했지. 그러니까 사귀자는 내 제안에 당연히 오케이 할 거라고 믿었어. 마 대표도 분명 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거절을 했을까? 동석의 추리처럼 광숙도 동석에 대한 설렘과 좋아하는 감정이 분명 있었기에 열흘 동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석에 대한 관심은 아직 사랑까지 가는 데는 준비되지 않은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광숙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그녀의 복잡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석은 상대의 감정이 자신과 동일한 속도로 커지고 있을 것이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을 열었으니 상대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동석이 광숙의 모든 감정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동석도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된 나와는 다르게 마 대표는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너무 성급했지. 내 감정에만 취해 있었던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간 자신이 상처에만 사로잡혀 정작 광숙의 처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부정당한 동석의 분노는 단순한 기분 상하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절이라는 상황 자체가 감정의 깊이를 떠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유치한 감정이라고 치부한 광숙의 말에 기분이 상했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광숙에게 모질게 화를 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심을 다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랑 앞에서 느낀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던 오만함이 겹쳐진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숙의 말처럼 동석은 유일하게 자신을 거절한 사람인 광숙에게 처음 느껴보는 거절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 미성숙함이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분노가 옳지 않았음을 광숙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사랑 앞에서 성장하는 중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나 혼자 확신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와 시선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동석은 광숙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유를 주고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숙은 동석이 제시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이었고 동석은 자기 감정에 빠져 그걸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숙은 지금도 술도가를 지키느라, 가족을 지키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귀자는 제안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장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 여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로서 마광숙의 옆에 나란히 서겠다고. 동석은 노선을 바꿔 광숙에게 다시 직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석은 그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를 몰아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어둑해진 길에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조용한 술도가 앞에 차를 세운 그는 조심스럽게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마 대표. 마 대표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마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오해한 게 많았어요. 잠깐만 나와주겠어요. 잠시 뒤 술도가 대문이 조용히 열렸고 밤공기 속에 광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동석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왔습니다. 동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 대표한테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마 대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처 생각 못했어요.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마 대표 말대로 유치한 모습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화내고 그 모습들이 부끄럽네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동석은 그렇게 사랑보다 앞서야 했던 기회와 사과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이라는 여인이 다시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다그치지 않고 마광숙의 슬픔에, 그녀의 시간에,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동석이 광숙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 대표가 힘들어하는 거 이제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뜻을 담았기 때문이었죠. 광숙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타고 돌아가는 동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동석에게 광숙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광숙이 그동안 독수리술도가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였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술도가가 쌀벌레 사건 말고 내가 모르는 큰 일이 또 있었던 건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라며 마음고생했을 광숙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광숙에게 직접 묻기도 그렇고 해서 동석은 다음날 비서를 불렀습니다. 독수리술도가 마 대표와 같은 오는 그 부사장, 이름이 뭔가? 그분 연락처 좀 알아보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곧이어 천수의 번호가 전달되었고 동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천수 부사장, 나 한동석 회장입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좀 되시겠습니까? 따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뜻밖의 전화에 천수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곧장 광숙에게 형수님, 한 회장님이 갑자기 내일 저녁에 따로 보자고 하시는데요. 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숙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유는 말 안 하셨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만 하시네요. 광숙은 동석이 시동생을 왜 만나려 하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동석은 소박한 백반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소주 2병이 놓여 있었고
유난히도 쌀쌀한 봄바람 속에서 두 남자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천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먼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회장님.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겠네요. 오늘은 회장이라 생각 말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형님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은 형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직 그러기는 어려운가요? 그럼 할 수 없고요. 잔을 부딪힌 뒤 한동안은 조용히 술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동석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마 대표가 그동안 술도가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던데 술도가 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 대표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오천수 부사장님께 독수리 술도가 상황을 좀 듣고 싶었어요. 천수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협력업체로서 아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거절됐어요. 5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는데 하면서 천수는 그동안 술도가가 문을 닫을 뻔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지만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놓고 그 다음엔 강수도 흔쾌히 보탰고요. 둘째하고 셋째가 살던 전세 보증금 다 털어서 내놓았죠. 그걸 알고 형수님이 동생들에게 다 술도가로 들어와 살라고 한 거였어요. 동석은 말없이 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술도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신은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광숙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천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천수 씨. 왜 그렇게 저희 술도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로서는 너무도 감사하지만 거래처 이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요. 동석은 소주 한 잔을 가볍게 들이킨 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 대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쩐지 지난번에 호텔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들은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마 대표는 술도가 일로 정신이 없을 테고 남편 일은 상처도 아직 다 가시지 않았을 텐데 난 내 마음만 앞세운 셈이었죠. 천수 씨는 시동생이니까 형수님이 남자 생긴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네요. 천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형님을 생각할 땐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저희 형수님 아직 젊습니다. 형이 떠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일은 감이 있지만 저는 형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석은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얼굴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천수 씨가 내 편이 된 것 같아서 괜히 든든한데요. 그러면서 동석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냅시다. 천수는 아직 이런 상황이 낯설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부딪혔고 어느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군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천수 씨는 군대 어디 나왔어요? 저요. 육군 33사단 나왔고 거기서 운전병 했습니다. 진짜요? 나도 33사단이었어요. 난 본부 중대 행정병이었는데. 그럼 혹시 이 대대 옆 헌병대 바로 뒤에 있던 그 중대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 같은 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몇 년도 입대예요? 2006년 5월이요. 난 95년인데 11살 차이네. 그때 내가 갔을 땐 중대장이 맨날 연병장 돌게 했는데 훈련소보다 더 힘들었다니까. 회장님 그 시절이면 야상에 털모자 쓰고 훈련 돌던 시절 아니에요?
이렇게 군대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래된 친구처럼 어색함이 어느새 사라지고 오래된 친구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와, 세상 진짜 좁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소주를 따라주던 동석이 말했습니다. 천수는 이거 진짜 인연이네요, 인연. 같은 부대 출신이면 말 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동석은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우리 앞으로 독수리 술도가도 같이 이끌어가기로 하고 의형제 한번 맺어보는 거 어때요? 이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순간 천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저야 영광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군대 인연은 웬만한 친형제보다 낫다고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나도 그런 인연 몇 명 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니까요. 회장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말로 오십시오, 형님. 그래. 좋아, 천수야. 오늘 내가 동생이 생겼네. 우리 축하주 한 잔 더 하자. 그날 밤, 동석과 천수는 과거 한 군부대에서의 공통된 추억을 매개로 비로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석은 천수를 통해 광숙과 술도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으며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거래처 이상의 관계로 이어졌고 그 인연은 앞으로 동석이 마광숙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듯 싶습니다. 동석은 다음 날 오후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천수야, 우리 어제 의형제 맺은 거 잊었어? 네, 알지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요. 그럴 수 있지. 천수야, 우리 어제 일도 의미 있고 그동안 술도가 식구들 정말 고생 많았잖아. 마 대표도 그렇고 너도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고생한 술도가 식구들, 직원분들 전부 초대해서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데 장소는 우리 호텔로 하고 식사는 우리 호텔 최고 셰프가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천수는 광숙에게 동석의 LX 호텔 초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LX 호텔에서 디너 파티요? 광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천수는 어제 동석과의 만남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군대로 맺은 인연으로 의형제를 맺은 사실까지 전하며 앞으로 형수님도 새로운 사랑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노받고 직진하라고 하면서 형수님은 왜 머뭇거리세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 마시고 우리 같이 직진해봐요, 형수님 하면서 광숙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이 앞으로 정식으로 초대장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형수님께 무조건 허락받으라고 하셨어요. 저 허락 못 받으면 형님한테 혼납니다. 저희도 호텔에서 식사 한번 해보게 허락해주세요. 하면서 천수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광숙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어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파티날 LX 호텔의 연회장은 조용한 환대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화려하게 입은 공주실 그리고 캐주얼 정장을 차려입은 술도가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동석은 지난번 새로 맞춘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조용한 미소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광숙을 맞이했습니다. 광숙도 동석이 지난번 선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석이 말했습니다. 마 대표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마 대표가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동석은 한결과 한봄도 초대해 자연스럽게 술도가 식구들과 인사하고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한봄은 광숙에게 인사하며 어머 지난번 TV 인터뷰에서 뵙던 대표님이시네요.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하면서 광숙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함께 참석한 강수도 한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스테이크와 해산물, 샐러드, 갖가지 와인과 칵테일, 장광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인을 들고 건배사를 부탁하는 사회자인 강수의 말에 동석은 장광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술도가 앞으로는 저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파티 말미, 광숙은 동석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생한 마 대표께 제가 드리는 작은 위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함께 웃는 시간으로요.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 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한 한 남자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광숙이 동석의 새로운 직진 작전을 받아들여 다시 마음을 열게 될 것 같은데요. 천수도 앞으로 두 사람에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OTT 다시 보기는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